안녕하세요.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상한명의 장얼순 다이프의 이론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증경이론, 즉 상한과 근계 이론으로 어떻게 난치병을 치료하는가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사유 방식을 증경 이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경 이론을 갖고 어떻게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것도 접근해 가는 건지,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요. 한 번에 다 뭐 한 2시간 할까 했는데 그럼 너무 지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눈 대로 4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한 근계 원문이 임상 또는 난치병을 치료하면서 모든 난치병을 치료하면서 모든 병을 치료하면서 준고의 틀이 된다. 준칙이다. 아주 임상의 준고의 틀이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我如何运用중증学说 治疗 疑难중증. 나는 어떻게 증경학설을 운영해 갖고 의난중증, 아주 어려운 병들을 치료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씁니다. 나는 사제관계로 윤희의 의학을 시작했습니다. 즉 그 근본을 중경의 이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수를 깨달아 갖고 그 책에 점차 그 책을 깨우침 을 얻고 난 다음부터 백병을 그 치료하는 근본법으로 삼았습니다. 뭐를? 중경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중국 역사에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가 중경학파다. 그렇죠. 원문 자체가 임상이니까요. 내경은 이론이고 또 그 이론에 기각해서 중경 할아버지가 상한과 근계라고 하는 임상서적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그러니까 은한중증이라고 하면 우리 말로 쉽게 하면 난치병 중증,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임상 50여 년 동안에 항상 나는 경방을 즐겨 사용했다. 은한중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특히 중경학설을 그 준고의 틀로 삼았다. 자기는 그런 병을 치료할 때마다 중경 할아버지 이론을 준고의 틀로 그거에 기초해서 치료했다. 그 이론에 기초해서. 그래서 내가 티웨이즈션, 내가 아주 깊게 깨우친 게 있는데 이렇게 난치병들을 치료하면서 중경학설을 이용해서 난치병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깊게 깨우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4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분이 펑 위엔주의 규월, 이게 뭐 준거의 틀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원저작을, 그러니까 상한과 근계의 원문을 그 원저작을 그냥 나는 그 원문 그 자체를 준거의 틀로 삼아. 다른 뭐 분식도 필요 없고 수식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그냥 난 상한론과 근계 그걸로 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준거의 틀로 삼았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임상의 핵심입니다.
많은 명의들이 주장하는 임상의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뭐를 붙입니까? 내경이라는 이론 기초를 당연히 튼실하게 갖춰야 돼요. 내경이라는 이론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수많은 주석가들의 수많은 선현들의 그 수많은 책들에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핵심에 뭐가 있냐? 내경과 중경.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 한의학의 역사상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의하겠습니까? 신학대에 갔는데 성경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설교집만 갖고 4년에서 6년을 공부하다 나와요. 그것도 설교집도 제대로 강의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고 신학대학 졸업했다 그러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중국 역사에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경과 상황 근계를 안 보고 명의를 했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건 기본 功夫다. 명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넘어갈 관문이다. 우리 호학들은 정말 다른 일에 다른 헛된 길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일단 의사가 되려고 했으면 제대로 된 의사가 되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큰 꿈을 꿔라. 독소와 임상을 결합해야죠. 이론과 임상에 이론과 임상. 늘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듯 이론과 임상이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자기는 임상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서. 임상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아무리 TV에 나와서 이빨 잘 까고 아무리 뭐 화려한 얘기라 전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설이에요. 소설. 근거의 틀이 없어요. 증거의 틀은 어딨냐? 한의학의 증거의 틀은 내경, 상한근계, 상한자병론이죠. 본처, 신동본처경, 그 다음에 난경. 이것에 있는 거예요. 한의학의 증거 틀은. 그거 벗어나면 성경을 벗어나면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이해와 빼이를 빼이성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임상과 이론 이해 속의 암기 부피엔페이 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빼이했다. 이게 한의학 공부의 사실 답니다. 이 기본 증거의 틀인 경전들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이해했다면 만약에 그러고도 병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돌팔매질해도 돼요. 중국 역사상에 모두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른 길, 지름길이 없어요. 그건 삿된 길이에요. 그건 허망한 길이에요. 그건 거짓의 길이에요. 시종 중경의 원 저작을 의궤 중고의 틀로 삼았다. 나는 기준. 루 징시 루에 아주 정통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달달 성찰하고 그래서 마호회골 회유 상한론주 회골 마호회골이라고 하냐면 이 마진 있죠. 홍역 후에 이 회골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 이거 임상 안 해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죠. 이 한국 역사에서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중국 땅 넓고 예전에 정말 힘들었으니까 지금도 힘든 곳이 많죠. 이런 병을 보는 겁니다. 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의사가. 홍역 후에 이 아이가 상한눈에 나는 회골 같은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상한눈에 회골, 우매완, 오매완인가 한국말로 오매완, 거름병의 정통 주방이라고 하는 오매완을 치료하는 건데요. 이 보죠. 페이진즈 후통 투회 꼴려. 그러니까 이 단지 복통이 있고 회충을 토해내고 사지가 차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원문을 자세히 보면 원문에 뭐라고 하면 찡 아주 조용해요.
fu시퍼. 그리고 청 지나다가도 때가 되면 막 어떻게 하지를 번조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갖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얼풀즈. 하루 좀 지나고 나면 또 멈춰. 이 버니, 막 번뇌한 게, 번조한 게, 미치,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요한 특징이에요. 치료법, 안 치료법대로 법대로 치료하면 나요. 법이 뭐예요? 우면이다. 그럴 땐. 그다음 이 사람이 지금은 뭐냐면 요약이에요. 이 요약한 걸 다시 써요. 이분의 이제 특징적인 문장인데요. 심계를 치료해서 내가 깨우쳤는데 진무탕으로 심계 전찬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특징인 병을. 예. 그 원문대로 나와서 땀을 내고 난 다음에 양이 허해갖고 물이 우리 몸에 멈춰가지고 나오는 독특한 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우탕의 기제가 뭐예요? 양기가 허약해갖고 특히 신장에 심피양원데요. 신장에 기운이 양기가 약하니까 기화작용이 안 되니까 수액대사가 우리 안 돼가지고 수액대사를 근본적으로 총괄하는 장부가 키드니 아니에요? 신장인데 신장에 양기가 약하다는 건 신장의 기능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펑션이 양기고 뭐예요? 물질성이 음인 거예요. 영양 상태가 구조 상태가. 그럼 펑션이 떨어졌으니까 양기가 떨어지니까 열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양기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신의 수액이 막 퍼져서 수액이 어디로 가요? 머리에까지 치솟으면 심장에까지 치솟으면 어떻게 돼요? 심계가 심장의 찬물에 그냥 그 불덩어리인데 우리 몸의 온천의 불덩어리인데 엔진인데 거기에 찬물이 툭툭툭툭 튀니까 어떻게 해요? 심장이 탁탁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신에 그냥 덜덜덜덜덜덜 출고 물에 수액이 넘치니까 양기가 약했고 그런 특징인데 땀을 낸 후에 양기가 땀이 뭐예요? 심장의 액이고 땀을 잘못 내면 양기가 손상되잖아요. 땀을 잘못 내 갖고 양기가 허해 가지고 신장의 양기까지 손상돼 가지고 수액이 전신에 범람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심계하고 신산이 났을 때도 쓴다. 이게 짐작이란 말이죠. 저는 짐작이라는 말이 순수한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순전한 중국말이에요. 저는 정말 중국에 10년 공부하면서요. 우리의 어휘의 90% 이상이 이건 진짜 한국말이라고 생각했던 토착 우리말이라고 생각했던 다 중국말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사대주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중국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좋은 시기 20년을 놓쳤어요. 1920년에 제가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아갖고 중국의 모든 교수님들 모셔다가 한의과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10년만 후학들을 키우고 박사까지만 만들어냈으면 그들이 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온 재산을 다 놓고 온 정력을 다 넣어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한의과 대학을 만드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인류의 우리 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학생들만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이 한의학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무언가 바둑처럼 최고가 되면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꿈은 요원해졌죠.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삿된 길에서 구해내는 거. 한의학이 삿된 길로 엉뚱한 길로 아직도 갈 길 못 찾는 것에서 갈 길을 찾아주는 것만이 할 일이다. 그나마 세계 최고는 이제 건두고.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봐갖고 깨우쳐서 활용점정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구진 리엔 쉬밍탕 고금 노험 성명탕이라고 하는 근계요력에 나는 방 호시 헤이산 이게 다 중풍 그쪽에 나오는 거죠. 펑페이증을 이 시대에 치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걸 뭐라고 자기는 표현하냐면 탕증辩증이에요. 중경 할아버지가 표현한 증세를 그대로 갖고 쓰면 고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탕증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시어탕에서 뭐래요? 이 모든 증세를 다 가질 필요가 없다.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구토하고 열이 있으면 소시어 쓰라. 그게 이제 뭐예요? 그걸 탕증辩증이라고 그래요. 탕에 맞는 증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게 그 변증이다. 최씨 이게 확실한 중경 체계 하나의 특색이에요.
이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요즘 뭐 방제학회라니 한국에서 갖고 그나마 그것도 형편없는 책인 뭘 갖고요? 그것도 중경책을 갖고 가면 좀 나요. 예? 통일보감 갖고 그 짓을 하면서 세계 최고라고 있다 헛된 소리를 후학들에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아주 깊게 연구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탕정 비행정에 이거를. 두 번째로는요, 내경과 난징에 거슬러 가 그것이 근원이다. 그 근원을 한의학의 근원을 탐색해야 된다. 상한론은 육기를 그 육경의 여섯 기운이 그 이론 기초예요. 그 강령이에요. 육경의 여섯 기운이 그 기화하는 그 특성이 여섯 경락이 기화하는 특색이 다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그것이 이론의 기초라고 본 거예요. 상한론을 세운. 예. 온러 쯔짜이 치중. 온병 열분도 그 안에 다 있다. 맞아요. 임상세에 그 상한이냐 온병이냐를 나눌 이유가 맞아요. 이걸 깨달은 자는 한의학을 이해한 거예요. 한의학에는 원래가 온병과 상한이라는 내상과 잡병의 구분도 없어요. 따라서 상한으로 수많은 내상 잡병을 구분하고요. 외감과 내상을 구별할 것도 온병과 상한을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뭐예요? 빠강변증에 입각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한에 맞으면 상한으로, 온병에 맞으면 온병으로 치료할 뿐이지 온병 그것에 거꾸로 내상병이다, 외감병이다, 온병이다, 상한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 자는 한의학을 이해한 거예요. 한의학의 요체를 이해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하추의 축혈증이에요. 타오 청치땅 같은 거. 예. 하추의 축혈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상한으로 이론을 세우고 치료법을 세워서 그 저기에 방약에 하열 축혈병에 무슨 약이 좋다 할 필요가 없다. 거기 방약에 집착할 필요 없다. 상한 리파 방약 온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깊게 병이 들어가서 영혈편에 들어갔어요. 위기 영혈 변증을 하죠. 위분에 있으면 약한 것에 기분에 있으면 아직 병이 그 다음에 영혈관에 들어갔으면 깊게 들어간 거죠. 온너병이. 그래서 온병으로 치료했는데 효과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상한법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뭐를 확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한원 학설을 서로 보완하는 서로를 보충하는 오묘함의 관계인 것이 어디가 어디 대치하는 상황이야. 너는 옳고 나는 그런 대치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의 뜻을 저는 아예 원래가 없다. 원래가 상한 잡병론이라고 중경 할아버지는 내상과 외감을 나누질 않았어요.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과 온병이 나중에 발전했지만 그건 서로의 보완점이지 대치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한 상한론의 육경이 장부경락을 물질의 기초로 삼아요. 예를 들면 담러위실이나 온덕이 양한 자기가 이제 내온 걸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장부경락의 물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장부경락의 일체다. 장부와 경락은 떨어져서 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친구 치료의 근본 원리. 그걸 이해하면 다 치료가 돼요. 그걸 이해하면 힘이 보여요. 장부경락의 기능이 활동이 즉 장부경락 기화 특별한 기화하죠. 특별한 경락에 뭐가 그래서 명확하게 기화 이게 이제 오운육기 개념인데요. 기화 이론의 표와 변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치료법을 우실 실수하면 안 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다. 고름은 부청뼈변, 뼈변에 따르지 않는다. 그 중간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을 얘기했는데요. 한예의 복통을 치료하면서 뭐냐면 소시오탄과 우매환을 가감했어요. 그래서 소양의 순유 축에서 뭘 인출해냈냐면 깊게 고름의 사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바르게 볼 수 있었어요. 소양의 소시오탕을 썼는데 거기서 거름뻥을 끌어내는 오미안을 같이 쓰는 거예요. 표화변을. 이제 이게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이 사람이 개론을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가다 보면 또한 소양 수경랑 수소양경이 주가 되고 족경락은 그 기를 기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족을 수경락으로부터 화해 갖고 목이 총화로 논하게 된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나요? 그 소양병의 위치가 주로 3초에 있고 그 형태 없는 사기의 열은 주로 반표 발리에 소시오탕증에 있었고 형태 있는 수음이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 10조탕 또는 시팡에서 샹푸, 시엔푸, 파탕 등으로 그 특수한 증을 합병해서 치료했어요. 그 소양의 화가 상승했고 목이 그로부터 화한 일반적인 증이에요. 그런즉 기화가 부족한 변증이 됐어요. 변화된증이 됐어요. 당총 그러므로 족사양 담목의 입장에서 치료를 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뭐 굳이 그 하나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쇼괴이지 청원 방위원 규칙에 중고틀에 딱 맞도록 노력하지만 거기에 딱 집착해서 내모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둥글둥글 원활하게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중고틀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중경 할아버지의 그 자를 기본 임상 종법으로 탔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상에서는 둥글둥글 해준다. 지창따비엔 창 중경 할아버지의 원 뜻이라고 하는 창을 알면 그 변화를 자유자재로 변화도 알아야 된다. 니주의 루관 그래서 길을 넓혀야 된다. 좁게 그 자체 문자에만 집착해 가지고 가지 말고 이제 창을 알면 상을 알면 변을 알아야 된다. 넓게. 예를 들면 인삼을 중용함으로써 비엔슈의 위정 중경 할아버지 이런 말 안 썼죠. 근데 중경 할아버지 책을 잘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얘기는 인삼을 중용하게 되면 많이 쓰게 되면 이 변혈로 위험한 증세가 있을 때 변혈이 심해가지고 먼지제 났고 거의 이제 생명이 위험할 때 인삼을 중용해서 쓴다. 이게 중경 할아버지 쓰루라는 겁니다. 이분은 중경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계지복령한 나 오령산을 해가지고 아랫배에 돈만 아주 아랫배가 가득 찬 것 같고 그래서 엄격하게 병기를 지켜갖고 그 약방을 자유자재로 쓴 거다. 10조탕은 그래서 정기가 허하고 사기가 왕성한 완고성 수종을 치료하는데 이 경방의 운영 범위를 굉장히 늘린 거다. 10조탕을 이런 것까지 쓰게 되면 그리고 맹문동탕의 변방으로 담을 제거하는 환 거다한 환을 갖고 폐가 위축돼 가지고 담이 생기고 열이 폐를 상해 가지고 진액이 말라 비틀어 갖고 위험한 증일 때 뭘 중시하냐? 시팡 경방이 아닌 시팡의 근원이 중경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고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당기 야우산과 보증 기탕을 합치했고 임산부가 급성 맹장염이 걸렸을 때 경방과
뭐예요? 시방을 합쳐서 한 노에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왕왕 뭐야? 변화, 인심, 부지, 창거. 마음에 따라서 왕왕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일상의 규율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해, 준고 틀 밖에 또 눈이 훤히 보여. 그래서 준고의 틀 중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원만하게 자유자재로 방을 이론과 방을 리파 방야오를 입법 방약을 자유자재로 내가 사제관계로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두문불출하고 의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내경과 난경과 상한과 근계와 신농본처경을 이거를 안 하고 한의사 나왔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독교 성직자 한다는 거예요. 말을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성립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한국 한의학계예요. 한의대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중경의 이 중에서도 중경의 책을 특별히 자기는 열심히 봤다. 상한과 근계의 전 서적 뿐만 아니라 전 책의 원문을 지능 빼이송 완벽히 내경, 난경, 상한, 근계, 신농문처경을 완벽히 빼이했다. 완벽히 한겠다.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공부했는데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양방과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병이 안 보인다. 그럼 저에게 돌판말을 하십시오.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생리학, 병리학 다 몰라도 돼. 병이 보일 겁니다. 시우 매일 치용지 리와 완벽하게 그 이치를 다 국궁하지 못했지만 깨우치지 못했지만 이에 빼이쇼 슌타오 이거 충분하게 훈도 완전히 젖을 수 한의학에 완전히 젖을 수가 있었다. 3년간 그냥 달달달달달 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경방을 숭상하고 뭐예요? 기초로 삼은 완전히 기초로 경방을 숭상하면서 나의 한의학 기초가 띵띵 완전히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 후에 선생님과 같이 임상을 5년 했어요. 그러니 뭐 이제 임상까지 이론이 확 달달달달 입에서 도는데 그 임상까지 선생님 밑에서 그것도 명의 밑에서 임상을 5년 했어요. 我每届为师从电商先生楼用经方去这一难 내가 옆에서 다 보잖아요. 我每届 매번 볼 때마다 我是 나의 선생님 천띠엔산 선생님이 매번 뭘 써요? 경방을 써서 아주 인한 자증을 중병들을 유중한 환자들을 구해내요. 그래갖고 왕왕 완회 런밍 경각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 다 구해내요. 경방을 써가지고 란 그러나 위쯔춘 치파 후상 내가 그 법도를 그 법을 중경의 법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중에 얻은 게 있으니 임상 50여 년 동안에서 항상 뭘 썼냐 경방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한 중증 아주 위험한 난치병에 정말 위험한 상황에 환자들을 볼 때마다 비시엔회외 중경 필히 먼저 상한 근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한 근계가 쫙 돌아갈 거 아니에요. 라노 방지 그러고도 뜻이 길이 안 보이면 방문 뭐예요? 체인진팡 수도 없는 책들 많잖아요. 수도 없는 방계 계열의 각가들 그런 책들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아주 익숙하게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단증 지리 아주 정신을 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뭐 성경에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할 때 자기의 생각이 다 할 때 왕왕 그러다 보면 막힌 것이 뚱카해 벼랑 간다. 가벼운 차를 몰고 익숙한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그게 막 싹 달려가고 아주 로우치 뭐래요? 자주 천커 진짜 고질의 병들을 고쳐내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 어렸을 때 자오스에 아주 어렸을 때 송두 상한론 원문의 서문을 외울 때 비엔 링어 그때 바로 깨우쳤어요. 중경 할아버지의 책이 본래 무슨 책이냐? 시난 투젠. 어려움에서 사람들을 석방 이거 뭐 저기에도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왕빙의 내경 서문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는 것. 중경의 본래 석에 일반 병은 물론이지만 아주 난치병, 아주 어려움, 고통 이걸 구해내는 것이다. 어려운 환자들을 구해내서 나라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중경에서의 스스로 말하기를 워중즈 수두어 내 일가 친척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위 알바에 200여 명 정도가 되는 일가 친척이 있었는데 건한 진엔일을 요 웨이신이에요. 10년이 특히 건한 진엔부터 300몇 년인가요? 10년이 안 돼가지고 치스 왕저 3분지 200명 중에 3분지 2가 죽었다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3분의 2면 얼마요? 3, 60, 3, 70. 140명, 200명 중에 14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중에 10 중에 7은 70%는 상한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우리 일가 20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반이 상한으로 죽었다. 향, 츠레이, 상한더, 진시, 첸빙, 칭첸빙 이렇게 상한이 모두 가벼운 병증인데도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높고 사망 속도가 이렇게 어떻게 빠를 수가 있었나? 상한 우리가 요즘 보면 상한이 그렇게 가벼운 병증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상한 감기. 그런데 어떻게 사망률이 이렇게 높고 또 사망 속도가 이렇게 빨리 10년 내에 이렇게 거반이 죽어가나? 상한 근계의 책 중에서 섭렵하고 것들은 오치 보면 구역 오치에 따른 조문들이 많잖아요. 오치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지금 많이 봤잖아요. 오치하고 구역 그 위험한 상황을 구해내는 조문이 전 책의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그 중에 명문으로 호아이병, 난치, 부치, 불치, 총명기, 필수 이렇게 위후가 험악한 조문이 상한론 중에 39조문이나 있어요. 그래 전체 서적의 10분의 1이에요. 근계열학에도 24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증후가. 중경의 책이 만병의 기본 법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에 뒀냐, 그 의미를 중점을 어디에 뒀냐, 은한 중증이에요. 중경의 서적은 상한근계가 다 뭐 어디에 중점이 있냐, 일반 병도 물론이지만 아주 어려운 난치병 중증 위험한 증후에 두고 있어요. 내가 중경학술을 운영해서 이런 이난 중증을 치료했는데 아주 계속 이런 이난 중증을 치료하면서 깨우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스스로 무지한지를 모르면서 그냥 이게 겸손해 말해요. 나는 내가 내 실력이 없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동도의 많은 선호 친구들이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이거 뭐 그냥 하는 소리들이죠. 내일 서문에 나오는 얘기들. 예. 첫째, 아까 말한 첫째 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상한의 원문 그대로 나의 중고 틀이다. 뿐만 아니라 내경, 4대 경전이 나의 중고의 틀이다. 모든 병을 보는. 예. 원저작의 원문들이 경전의 원저작들이 나의 중고 틀이다. 독소와 임상, 이론과 임상을 결합해서 시종일관 중경의 원저작이 그 근거 틀이 됐다. 나는 임상에서 두 쿠두 중징 수산예 아주 그냥 각고의 노력으로 중경의 책을 두문불출하고 3년간 보아서 점차 뭐 했냐면 그게 성지호 암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차이쭈안, 그 다음에 각각 제반 학자들의 주석서를, 청의 주석서를 비롯한 여러 것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암기한 후에, 전문을 완전히 살살살살 달달달달 암기한 후에 각각의 주석가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먼저 루웨이주, 시엔 루웨이주, 중징 웬먼, 이자의 나오중 선션 작은, 먼저 집어넣는 걸 우선 했다는 거예요. 뭘 암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의 원문이 내 머릿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작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르륵.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뭐를 원문을 먼저, 다는 하여튼 원문이 먼저 집어넣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경의 원문이 내 머릿속에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후에 각각의 주석을 와갖고 이 주석이 잘된 것들을 골라가지고 따랐다. 치약 의학 공부는, 나의 의학 공부의 도는 이와 같았다. 중경수가 따이엔 아주 오래돼 갖고 다 사라져.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글과 뜻이 아주 깊어요. 그 다음에 의리가 아주 깊게, 뜻과 이치가 아주 깊고 오묘해요. 부슈드 성령, 만약에 이 완벽히 달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후중 콩콩 난 이해해요. 근데 배심이 없어요. 배심이 없어. 이러면 임상을 하는데 배심이 없어. 우리 말하자면 배심, 배짱, 든든해. 배가 든든해. 그래 와봐. 누구든 시합 같은 거 날 때 말하잖아요. 배심이 뭐예요? 자신감이죠. 후중 콩콩. 배심이 없어. 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응용하겠어요? 저도 이게 물론 뭐 게을렀죠. 그리고 또 해보려고 했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과대학 다닐 때는 할 게 많거든요. 공부가 정말 한의과대학 정말 할 게 많거든요. 한의사는 저는 양방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그 다로직인데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운 거, 양방의사가 어렵다는 건지 이해를 못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건 다 로직인데요. 뭐 쉬운 로직인데요. 왜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씨 좋은 애들이 가면 돼요. 공부는 중간치기만 해도 되고요. 그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선량한 애들이 가야 돼요. 의대는. 그런데 이 한의학은 마음도 선량하지만 실력도 좋아야 돼요. 진짜로 한의대는. 머리도 좋아야 돼요. 책이 완벽히 숙달 완벽히 그냥 읽지 않으면, 책에 완벽히 읽지 않으면 리듬이, 그 이치가 확실할 수가 없어요. 이치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정치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인식할 수가 있어요. 가슴에 아무런 근간이 없어요. 배포가 없어요. 가슴 속에 남면 뿌 웨이 주지아 주시 쑥. 그러면 그냥 주석가들이 그냥 주석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임상이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띵지야 나나름의 딱 임상을 보는 자신감이 없어요. 배심이 없어요. 콩중 후중 콩콩 복중 공공 야오증 약과증이 불합치예요. 약과증을 합치했을 수가 없죠. 정을 식부를 못하니까 난치청 그러니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고능 통시아 공부 정말 고통스러워 정말 각고의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징도 선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깊게 전시 생각을 하고 치영치유 빠옥하고 그래서 그냥 근국에 끝까지 넓게 하고 이슬 보고 조금도 나태하지 않냐고 레이의 찐이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달이 차고 해가 차면 점차 뭐야 덩탕 루시 뭐야 말에 올려서 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입시를 할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한의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정말 죽기 살기를 10년에서 겨우 조금 한의학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리밍 심시 이치가 명백하고 마음이 세밀해. 이식은 청취하지만 담대하게 처방할 수 자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처방하죠. 임상을 하면 때 있어서 능지엔웨이즈주 더 시밍쇼 미묘한 것 아주 미묘한 곳을 보고 확연한 깨우쳐. 이게 뭐 그래서 마음에 얻는 대로 처방할 수 있어. 대처할 수 있어. 제니렐리 내가 그렇게 저기 하지 못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겸손의 의도인데요. 그렇지만 깨우친 것이 아주 깊은데 그걸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다. 원문을 중시하자는 거예요. 이 짐작이란 말이잖아요. 글자 하나 구절 하나를 다 세밀히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깨우치면서 화령정점할 때가 있다. 막힌 게 탁 이 뜻이었구나. 중경 원문의 관건적인 글자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세하게 테이크아웃은 퇴고한다는 말 있죠. 자꾸 번복하고 수정하고 번복 자세하게 반복해서 그 자와 구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전문가 후문을 대조해서 이게 무슨 뜻이 그리고 이 방과 저 방을 이 글자와 저 글자를 대조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또한 환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심하게 관찰해가지고 깨우쳐야 돼요. 여기 세자라는 글자에 헌시학 공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자 무슨 뜻이냐? 치지 추지 따예 절대로 대충 원문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라. 세밀한 것까지. 숨코 두고 이 숨코 두고는 옛날 사람들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입에서 나오도록 읽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완벽히 빼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빼의 공부예요. 저도 많이 이 나이에 이제 66인데요. 우리 이제 후학들하고 같이 20대 30대 후학들하고 같이 내년에는 한번 상한론 암기 대회 내지는 암기를 다 같이 해보자. 저도 시간이 없지만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보자. 상한론을 우선
내경은 불가능하지만 상한론은 가능할 것 같다. 해볼 수 있다. 상한론의 걸음편에 회걸증이 있어요. 주석가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회충을 토해내고 복통이 있고 사지가 차가웠다고 이제 주석을 해요. 그 조문을. 이건 기본이죠. 이제 회걸증이라는, 그러니까 회충이 많이 걸린 사람, 회충이 속에 많이 있어가지고 회충을 토해내기도 하고, 그 회충이 막 뒤틀면 복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충이 막 뒤틀면 이제 사지 중초가 막혀갖고 그럼 사지의 기운이 안 통하니까 사지가 차가워지는 이런 식의 주석을 해요. 그래 지금 사람들은 지금 바로 회걸 서양의학의 양방의 담도 회충 담도 담관 회충병,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나 내가 몇 번 회골증을 치료한 것에 의하면 그 회골증은 복통도 없고 회충을 토해내지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골증은 반드시 회충을 토해내거나 또는 복통이 있거나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치료한 예에 오면 복통도 없었고 회충을 토해내지도 않았다. 또한 사지가 차가워지지도 않았다. 추해위 원문 때 회골. 그러면 어떠냐? 원문을 보자.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 보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듯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해. 환자가 평상 루창 장난 정상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 병 없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엄마야 나 답답해 막 몸부림치는 거야. 이게 펀해. 슈얼푸즈. 그러고는 또 금세 멈춰. 정상인처럼 돼. 이렇게 상한론 조문에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왜 생동감인지 어떻게 냐, 이분은 직접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내가 한 어린아이를 치료했는데 한 세 반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중국도 쉬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만으로 안 치는 나이를 쉬쇠인데 이건 만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한 세 반이니까 2살 된 아이래네. 우리도 2살이라죠. 마전 이포라는데요. 홍역을 앓고 난 후에 천천신번, 이 발작성, 항상 신번한 게 아니라 발작적으로 이렇게 신번하다는 거예요. 막 아이가 막 처음에는 홍역 이후에 남은 열이, 홍역이 다 떨어지지 않고 열이 남아갖고 가슴에, 우리 뭐예요? 흉격에 그러면 트지지창증, 흉격에 열이 남아가지고 이게 반대 하나보다. 그래서 음을보하면서 칭심해주는 약을, 양인 칭심지를 쓰나 효과를 못 봤어요. 음을보해주면서 심장을 열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뭐 치지시탕에다가 뭐 음을 도하는 약들을 뭐 넣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면서 음을. 그런데 이 번조한 게 더욱 빈번해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메이지안 자런 찐찬지 슈어스. 매번 이 가족들이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매번 가족들이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하려고 푸르코, 그래서 막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린아이 입에 넣어주려고 하면, 한 세 번이니까 이제 이유식을 했겠죠. 번조 둔조. 이 번조하는 게 그냥 벼랑간 입에 이게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 한 찰나에 그냥 번조가 벼랑간 데 발작해 갖고, 슈아이완 파워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 뭐 했어요? 밥사발이나 뭐 음식 사발로 이렇게 갖고 이제 떠먹여 주려고 이렇게 하면 팍 아이가 번조해 갖고 이 사발 밥사발하고 그 뭐야 숟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다시 멈춰요. 하루는 환을 이 어린아이가 쉬시주로 그냥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혼자서 잘 놀고 있었다. 우리말로 혼자서 애가 잘 놀고 있었어. 뭐 장난감을 갖고 놀든 잘 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엄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오피엔 껑 이필 타오가 이
복숭아 아니에요. 복숭아로 만든 껌 이렇게 우리 말하면 뭐 제가 한국말을 참 이 저기 과일 그 이렇게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걸 말려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복숭아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찌글 뭐 한 거. 그거 하나를 푹 넣고 입에 막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크게 번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엔티 군파 후자 사지를 막 굴러다니면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막 소리를 치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를 그러고 난다면은 다시 조용해지는데 루창 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확 크게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골이구나. 걸음편에 회골 문에 뭐랬어요? 병자가 한정돼 있다가 다시 번했다가.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회골이 위로 뭐예요? 흉곽마로 온다고요. 그러면 왜 흉곽마로 오냐? 음식 냄새를 맡고 이 회충이 장에서 흉곽으로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이제 입으로부터 음식만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갖고 이제 내려가면 다시 멈춘다. 그래갖고 음식을 먹으면 구토하면서 번한 거예요. 회충이 음식 냄새를 맡고 나오는 거예요. 쇠의 우매완. 그래서 이 문장이 다 우매완의 문장이 338조 문장이 다 이분 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준경 할아버지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생생하게 묘사했구나, 이 할아버지. 그래서 우매안을 줬어요. 거기다가 우매안에 있는 괴지와 부자와 건강과 세신을 빼고 거기다 구충약을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한제를 복용하고 난 다음날 보니까 대변에 아주 그 오염된 그 흙탕, 진흙탕 같은 것들이 막 우은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충이 뭐 수도 없이 나가고 어떤 건 죽어서 어떤 건 살은 치러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번저가 다시는 발작하지 않았어요. (1968년도에) 또 하나 아이를 치료했는데 5살짜리 아이였어요. 이 아이 또한 홍역을 앓고 난 후에 이 발작적인 번조를 하는데요. 이 발작할 때 CGR로 사람을 물어요. 이제 어린애니까 막 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은 막 혼이고 말이고 막 아무데나 사람을 막 물어 뜯어요. 막 그냥 워낙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심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손가락과 자기의 손등을 물어요. 막 물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게 아니까 안 물리잖아요. 그래갖고는 양손이 화농성 상처로 감염이 돼 있어요. 지금 하도 물어가지고 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원한 후에 양방에서 진단하기를 홍역 후 뇌병, 뇌에 머리에 이상이 좀 생긴 거다. 그래서 진정제를 치료해서 10일 동안 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저가 이 아이도 번저가 동일하게 식사가 때가 되면 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지나면 멈추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회골. 금방 알아. 이 사람 경험이 있으니까 식사 때만 발작하는 번저. 이건 회골이구나. 그래서 중경치료법대로 우매환에다가 가감해서 치료를 했어요. 과연 연일 동안 끊임없이 회충이 수십 티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번저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회골 조문에 대해서 우매화 338조 조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숙달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면, 또는 숙달하게 기억했다고도 임상할 때 상대 썰 비엔추
당뇨. 그걸 바로 임상할 때 바로 상대를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바로 처방할 수 있는. 어떻게 시더 회골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면목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 회골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조문의 진면목을 이걸 진짜 본 분들도 역사상 많지 않을 거예요. 왜 회골 내가 매번 이 회골이 나오는 338조문을 왈왈 갖고 노는 거죠. 매번 생각해보는 거죠. 웨이창 뿌야오샹 중징당년. 그럴 때마다 중경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당대의 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중경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 증과 정우의 특징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상동감 있는 형상으로 원문이 쓰여질 수 있었겠는가? 뭐예요? 중경 할아버지는 직접 봤다는 거죠. 회골증 환자를. 정말 정체한 그 세밀하거나 중경 할아버지의 원문이 보통 정말 정치하고 세밀하고 정말 당연히 고금의 주석가들의 회골에 대한 해석들이 어떤 건 이치에 맞고 여줄이 이치에 맞는 것이니까 없을 일은 없다. 단 상한론 원문 338조 본래 논술한 장골과 회골의 구별이 있어요. 전자는 이야긴 그러니 번조한 게 안정될 데가 없어. 계속 번조해. 이러면 이거는 장이 골한 거예요. 장이 차가워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후자는 말하기는 병자가 이렇게 안정을 취했다가 잠시 번조했다가 다시 안정을 취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이건 회골이라는 거예요. 장골이 아니라. 지혜엔 모두가 말하기를 번조해요. 그러나 통증과 권력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골이라고 한 이 글자를 그 의미를 혼골이라고 한다면 치따 위엔이야. 이 골을 만약에 혼골할다고 할 때 혼골로 이해했다면 그건 정말 멀리 떨어진 거야. 멀리 간 거야. 잘못 간 거야. 앞에서 말한 의안에서 요충으로 병을 앓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를 알고 있어요? 회골이라고 하는 기생충의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페이즈 또한 이것이 회충의 일단뿐만 아니라 내 진짜 직접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완전히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상한론 원문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그 수연날을 이 사람이 체험한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다시 상한론의 진무탕으로 들어가 보죠. 본래 타양병이 과도하게 땀을 낸 후에 소음의 심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해져 갖고 특히 키드니의 양기가 허해지니까 신장이 수액대사를 못해서 수기가 내부에 범람해 갖고 머리를 치고 나면 어찌러찌라고 그 다음에 심장을 치면 심계가 오고 그 다음에 근육을 치면 근육으로 수액이 몰려들면 근육이 두두두두두 떨려가지고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이런 것의 기제를 이렇게 병기를 변증을 해서 이해를 하면 전무탕이 어떤 증상을 나타나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나온 증상을 쓰여 있는 것을 쓰면 말이 안 돼요. 동의보감이 희한하게 진무탕이 뭐냐면 소변리로 되어 있어요. 소변 분리가 아니라. 웃긴 얘기죠. 그럼 소변 분리에는 진무탕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방재학에서는 증생만 보고 진무탕을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동의보감에 쓰여 있는. 그러나 내가 1971년도에 이 진무탕으로 진단으로는 발작성 심동 꾸었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발작성으로. 항상 심계가 있는 게 환자예요. 이게 그 소수민족인데요. 남방에 있는 소수민족이에요. 남방에 부인인데요. 28세예요. 발열 오한의 표증은 없어요. 웨이판 그렇다고 발안을
과도하게 내면 안 된다는 계율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발언을 과도하게 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표증도 없으니까 발언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느끼기를 발작성으로 뭐가 느끼냐면 심계가 윌워 너무 쓸 정도로 심계가 힘이 없, 예? 심장에 콩콩해서 발작할 때 전신이 진찬 뿌능증이 막 흔들려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운 지 한 달이 됐어요. 입원한 후에 양방 치료를 며칠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밤중에 심계가 크게 발작을 했어요. 자수 지후 창조. 그래서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그럼 나중에 심장이 멈는 거죠. 막 응급조치 해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죽는, 우리 아이 죽. 그래서 가서 봤더니 쭈에노 추앙상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 있는 걸 쭈에노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대부분 어떻대요? 한증이죠. 아, 열이 나는데 쪼그리고 있겠어요? 추우니까. 허프 베일루 이불을 그냥 툭 뜯고 그것도 쪼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춥다는 얘기예요. 추안션 찬다고 막 떨어요. 나이즈 추앙란 그러니까 추앙란이라는 게 침상 옆에 있는 침대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안 떨어지게끔 해놓은 침대 난간도 그것도 뭐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침대 전체가 흘리는 거죠. 막 뿌이 끝이간. 그런데 쯔주에 삥뿌에야 그런데 자기 느끼기엔 추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기가 온몸에 돌아다녀서 지금 떠는 거죠. 이게 진무탕증의 떨림이에요. 물의 기운이 범람해가지고 그 기육으로 들어가고 기육이 탁탁탁탁탁 찬물의 기운들이 기육으로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막 떠는데 본인은 추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추운 건 아니에요. 이게 임상 이런 의안을 보면서 위정상 나는 상한론을 종과로 모셔요. 심하지 그러니까 심계 도슈엔 이건 얘기했죠. 머리가 어찌어찌는 왜 그랬다고요? 물에 수기가 머리를 치고 들어. 션루덩 이게 뭐야? 몸이 탁 툭툭툭툭툭툭 뛰어요. 근육들이 근육에 뭐예요? 수액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쩐쩐 윗빛이 막 하면서 넘어지려고 해요. 근육이 막 떨리니까 온 전신의 근육이 떨리니까 넘어지려고 했어. 이런 현장을 보고 급히 진무탕에다 롱골 모려 서관 진심 안간 이건 안심약 들고 진간에 간을 내려주고 전간 안심작용하는 두 약이죠. 그래서 심장이 요동치는 거를 이렇게 누렇게 잡습니다. 한밤에 두 첩을 목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떠는 게 멈추고요. 그리고 원방대로 몇 첩을 더 먹였더니 심계와 몸이 떠는 게 다 발작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죠? 자꾸 하나하나 그 자꾸 하나하나의 뜻이 있다. 원문에 충실한데 첫째 자꾸 하나를 세밀하게 하여튼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세밀하게 이해해야 된다. 중경의 책을. 그래서 두 번째는 탕정 변증. 그래서 완벽한 효과를 본다. 소위 탕정 변증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시정 시방 그 방에 가는 증을 갖고 있으면 그 방을 쓴다. 소시오탕증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장증경 할아버지가 이 모든 증세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중 하나만 한로왕래? 오케이 소시오탕. 이게 탕정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방제 변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방제학회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서로 상부와 딱 맞아떨어지면 바로 그 중에 딱 맞아떨어. 근데 그 원문을 이해하고 해야 맞아떨어진 줄 알죠. 이 중경수 중에 하나의 큰 특색이에요.
뭐 장부를 변증하고 병인을 변증하고 병명 등에 구속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1년에 수많은 그 은한 자정, 중증 등에서 중증, 수중, 부진여증, 아주 중증 할아버지 사역에 아주 찡뼈, 아주 크게 서술되어 있는 증세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회골증 같은 경우. 또한 탕정 변증의 각도상 아주 높은 효과를 보이는 방약이 있어요. 단 그 의미와 이치를 깊이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그 방의 의미가 해석이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전에 의안들 중에 찾아볼 수가 없어. 이 방을 쳐본 이거 장중경 할아버지 방인데 그 방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전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해 놓지도 않고 또 사용한 의안도 없어. 그래서 시인의 의자 찍니 단지 나의 경력에만, 나 의사 자신의 경력에만 의존할 수가 없거나, 그래서 종신토록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해. 그래서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아. 이런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경방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참 해석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걸 사용한 의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의 경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신 동안 평생 동안 체험을 못해. 이 방을 쓸 기회를 체험을 못해. 그래서 방치해서 사용 안 해. 이런 것도 뭐냐면 중경수와 임상을 밀접하게 결합해 가지고 깊게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근계에 뭐라고 했냐면 중풍페이, 중풍을 맞아 페이, 사지를 못 쓰게 되는 경우 몸을 혼자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탱할 수가 없고요. 말을 못하게 되고요. 마음에 멍해갖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몸이 꽉 구급해가지고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고금 리유엔 쉬밍탕에 나오는 원문이에요. 근계에. 저희는 오랜만에 봤네요. 저희 때는 그 수바옥광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지신 저자분이 강의를 했어요. 수바옥광. 근계유락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중국 원 교과서 근계유락으로 안 배우고 이 자기가 쓴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쯔따펑, 풍을 크게 맞으면 뭐 중풍이죠. 요즘 말은 중풍입니다. 사지가 판중, 사지가 다 무겁고 마음에 오한이나 심장에 부적, 심장이 콩콩콩콩 아주 빈 것 같죠. 그러면 심장 쓸 것 같은 거죠. 호시 헤이산, 중풍병에 처음으로 나오는 유명한 방이죠. 그걸 수바광 교수님이 막 그 호시 헤이산으로 중풍병을 많이 치료한 예를 설명했던 기억이 칠판에 써가면서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 설명하던 생각이 지금도 눈앞에 서른서른하네요. 그런데 후세에는 이걸 거의 쓴 자가 없어요. 지엔레, 유견레, 근대명이죠. 뭐 아주 유명한 명이에요. 중국사에서. 지엔레가 이게 상한론 주석을 하면서 상한 근계 주석을 하면서 호시 헤이산을 주석할 때 가이탕 개탄한 겁니다. 당송 이래의 의학 서적들이 이 방을 쓴 경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의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이 안 쓰인 지 오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상에 정말 이런 증이 없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짱라우스 그런 거예요. 페이 아니다. 보자. 我出学의시 내가 처음 의학을 배울 때 공부할 때 그 탕모라고 하는 남자 50세 된 사람을 보았는데 환자가 체격이 아주 풍성했다. 하루는 벼랑간 내 사지가 위축되면서 힘이 없이 부두르르 걸려요. 그래서 사지를 유지할 수가 없어 갖고 땅에 넘어졌어요. 탄환이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정신은 멀쩡하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처음 배울 때니까 누가 했겠어요? 선생님이 치료하는 걸 보았다는 거죠. 위시 천티엔산, 나의 선생님 천티엔산
라오스께서 그걸 진찰하고 말하기를 츠 징계 펑페이정이 이게 근개나는 풍비증이다. 치료는 고금 녹험 송명탕으로 치료한다. 원방 한첨을 투여했더니 다음날 뚜니 벼랑간 다 나버렸어요. 런지에 의아이스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다. 참 기이한 일이다. 그죠? 제가 봐도 기이한데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이하지 않겠어요? 이게 뭘 보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냥 원문에 있는 방제 변증한 거죠. 나도 또한 이런 펑비증을 몇 건을 치료해 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1950년도에 지아오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아주 장년에 신체가 아주 풍성한 사람을 치료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벼랑간 내 두 다리가 탄환이 왔어요. 그 못 쓰게 됐다는 거죠, 두 다리를. 부통 부양, 통증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급 농업 소명탕을 원방대로 두 첩을 복용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됐어요. 1965년 8월에 또한 풍비증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을 치료했어요. 시전단은 뭐냐면 급성 척수염, 상행성 마비, 위로 갈수록 마비. 환자 레이모라고 남자 18세예요. 돌연 손발이 마비가 왔어요. 지체를 그러니까 사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지가 마비가 온 거죠. 완전히 탄환이 온 건 아니에요. 동시에 뭐가 왔냐면 엄중한 발작성 호흡 곤란과 툰인 곤란, 뭘 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시장 마치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막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동시에 동공 반사가 소실됐어요. 동공이 이제 위로 뜬 거죠. 혼원이 스최. 마치도 이제 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혼수에 빠지는 거. 후주 뿌잉.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입원한 지 7일이 됐어요. 이제 비스 추한 루인스. 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코로다가 음식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비스. 코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위로 관을 넣어가지고 유동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의식을 못 깨니까요. 7일이나 됐는데 양방 치료에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방에서 이제 우리는 치료할 방법이 붙었지. 야 위짠 나보고 와서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사지마비 뭐예요. 그래서 뭐 토이 구진 리엔 시명탕 원방대로.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침을 해갖고 펑푸 따죄 페이위 내관 등 해놨어요. 한 첩을 복용하고 다음날 위험한 징후들이 둔감, 벼랑간 내 줄어들었어요. 다 많이 좋아진. 그래서 연속 4첩을 복용하고 재반 증세가 소실됐어요. 1967년 가을에 이모라고 하는 여자 20세인데요. 하루는 내과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밤에 두 다리가 탄환이 왔어요. 못 쓰게 됐다는 거죠. 촥 늘어진 거죠. 그런데 정신은 멀쩡해요. 말도 정상이에요. 양방 진단은 척수염이에요. 그래서 입원 치료 10여일 동안 효과를 못 봤어요. 이 또한 펑비증으로 원래 위에 처방대로 한 첩 복용했어요. 다음날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후로니 찡이 뿌이 의사와 간호사 뭐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한약 한참 먹고 이거 뭐야? 이래서 중국에서 양방의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한국처럼 뭐 머리 깎고 데모해서가 아니고요. 또한 1972년 짜장의 류머라고 강가의 류머라고 하는 남자 40세 아주 건강한 체격이에요. 하루는 잠자다 한밤중에 치추앙 찌쇼 일어나서 소변 봤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짤리뿌 근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이 띠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청추 시향시하지 그때부터 두 다리가 마비가 온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정신이 멀쩡하고요. 말도 멀쩡해요. 중소약물로 치료한 지 20일이 됐는데 효과가 없어요. 나는 우선 나한테 왔길래 고금 녹음 성명 연속해서 3일을 복용했더니 주주 샤오 능워등 다리와 그 뭐예요 이게 그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이 증은 난치우수시야. 이 사람의 병은 이거 속효를 보기는 쉽지 않겠구나. 바로 이게 이제 송명탕은 바로 효과를 보는 풍피증 등인데 이게 아닌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까이토 찡게 그 같은 편에 있는 호시 헤이산으로 완투 천천히 치료해야 되자. 그래서 연속해서 60첩을 먹고 난 다음에 완전 정상인 들어왔어요. 이런 스루 이런 사유 방식 완전히 근계와 상한과 근계를 그냥 갖고 놀지 않으면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위즈수어의 부엔 치판 리에지 추 그래서 나는 이 풍피증을 치료하는 의원들을 열거하는 것에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 유엔이 통시 금계의 풍피증을 치료하는 아주 기묘한 방이 매몰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말해야 된다. 그 푸른 고방주촌 고방이 살아남냐 사라지냐에 떠나서 이 임상에 근거해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임상에 근거해서 문헌을 고증해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근데 유견내라고 하는 정말 고수는 말한다. 명의는 고금 류컴 소명탕은 중경방이다. 금계에서 소실됐기 때문에 음옥 등이 편집할 때 부편하는 것뿐이다. 단파 원교는 말하기를 호시 헤이사는 수당대 사람들이 중경의 방으로 여긴 것이지 이건 송나라 때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경 방이다. 혹은 말하기를 양방의 약과 양미가 평담하고 그 양방의 조합이 아주 괴괴해요. 괴괴.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방을 변증 방법으로 이 방을 보고 약성을 보고 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약성이 기묘하고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증 논치로 이걸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방을.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것은 한 가지 약의 약성에 집착해 갖고 주된 치료 이 약은 뭐하고 이 약은 뭐하고 한 가지 약성에 의해 가지고 이걸 약성을 보고 전체를 변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복방의 배오의 작용에 깊게 연구에 들어가서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변증을 세우지 못하는 거다. 이 방에 대해서 방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방의 약성을 보고 변증을 하거든요. 다시
중경의 방을 운영하는 경로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병지 방면에서 치료를 논할 수 있어서 그의 응용 범위를 아주 확장한다. 병기만 맞으면. 그래서 아주 자유자재로 변통해 가지고 쓸 수 있다. 또한 뭐냐, 탕정 변증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방제를 선택해서 쓸 수 있다. 내가 펑피증을 치료하면 이 양방을 쓰는데 그것은 탕증 변증이다. 그건 뭐 병기 알 수가 없다. 척수염인데 그 척수염의 병기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딱 탕증에 맞더라. 그 탕에 이게 방제 변증이에요. 근데 방제 변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제를 완벽히 진무탕의 기제를 완벽히 이해해야죠. 방법. 그리고 이래 탕제 변증만 해도 많은 경우에 반복해서 그걸 효과가 있는 걸 입증할 수가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황피증에 아주 높은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지가 벼랑간 내 사지가 마비됐을 때 이 뭐예요, 두 탕이 굉장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 변증 뭐 복잡하지 말고, 내가 매번 그 치료한 경험을 이렇게 위에 상술할 때 것을 기억하면 중경의 수가 중경의 책에 정말 정말 깊게 중경의 수를 돈신 아주 정말 돈독히 믿어라. 중경의 책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거달기시로 끝내지 마라. 중경의 책 절대 그런 책이 아니다. 마땅히 숙독하고 심사숙고하고 깊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고 퇴고하고 병을 성찰하고 그 정을 식별하고 치해지 후광진 락잉 대충 넘어가지 말아라. 그냥 흐리멍덩하게 넘어가지 마라. 반드시 필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아주 모든, 다시 말하지만 목불 부천 모고 불전 서로를 보는데 전체로 보는 게 대충 보는 거예요. 아주 완벽히 그냥 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히 이해한 거. 그렇게 공부해라. 그래야만 바로 심려통시 이데알통,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통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몸 실시로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임상을 결합해 가지고 시종일관 중경의 원문 자체를 진고의 틀로 삼은 연구다. 그렇게 연구했고, 그런데 또 임상해 보면 그냥 맞는다. 그냥 당정 변증만 해도 된다. 그냥 증세가 똑같으면, 증세가 비슷하면 그냥 쓰면, 상한론 원문의 소시오탕에 보면 증세를 모두 갖출 필요 없다. 이 중 하나만, 주중 하나만 갖출 수 된다. 이렇게 상한과 근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병에 들어가는 거, 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명의들이 상한과 근계에 통달했다고 하고 내경에 통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내경. 다음 시간에는 그 내경과 난경을 깊게 연구해, 거슬러 올라가서 깊게 연구해야 된다. 깊게 탐구해야 된다. 근원을, 이론의 근원, 한의학의 근원을. 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상한론의 명의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